본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박선호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생기고 있죠. 오늘은 갈등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혁신 모빌리티로 평가받고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먼저 영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 곳곳 인파를 헤치며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 간편하게 움직이고 쉽게 주차할 수 있어 청년부터 중년층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혁신 모빌리티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철역에서 킥보드로 5분에서 10분이면 닿을 거리를 의미하는 킥세권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고 또 택시 타기는 굉장히 애매할 때 그런 거리를 이동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올해 8월 기준 35,850대로 2018년 12월 기준 150대와 비교해 약 240배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도 지난해 대비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사고도 증가했지만 헬멧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작은 발판이 두 명이 함께 타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 보행 통로나 횡단보도 진입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 풍경도 낯설지 않습니다. 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보행 통로는 좀 방해하긴 하니까 그런 게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번화한 도심 속 인도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지금은 낮이라 사람이 저기인데 퇴근 시간에 저 막 부딪히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이슈 분석 쌍심지는 혁신 이동수단으로 조명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전동 킥보드의 실태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 공유 킥보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이 공유 전동 킥보드. 먼저 혹시 두 분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사고와 이용 수칙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타보니까?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위험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타보셨고,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도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오르막길이 바로 펼쳐지는데요. 예. 집에 갈 때는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반대로 이제 지하철역을 갈 때는 굉장히 무서워서 이 퇴근할 때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타본 적은 없는데 무엇보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좀 이용하는데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전동 킥보드 교통수단의 이 패러다임이 조금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딜 가도 자주 목격될 만큼 전동 킥보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와 이 스타트업 포럼이 같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만 하더라도 143만 건에 불과했던 이 이용 건수가 8월에는 무려 360만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8월이 성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이용 건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 글로벌 기업인 라인 코리아에 의하면 파리, 베를린, LA에 이어서 우리나라 서울이 탑4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이용 건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점점 그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갈등 사례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흔히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차량과 접촉 사고도 나고 있는데 또 어떤 갈등 사례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입니다. 예.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이제 충돌 사고는 85%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 자동차 충돌 사건은 58건에서 141건으로 굉장히 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예. 그 외에도
이제 갈등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주차와 관련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헬멧을 미착용하거나 네.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무면허 운전 관련돼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집으로 가져올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집으로. 그렇죠. 네. 절도죄에 해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절도죄에 해당.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인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18배 넘게 올랐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86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가 됐는데요. 전동 킥보드 헬멧도 쓰고 보호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안전성이 좀 담보된 그런 운전 기반입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 자체가 사면이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에 취약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무게 중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핸들이라든지 편의 장치들이 다 앞쪽에 쏠려 있고 이 바퀴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람이 킥보드 위에 올라서게 되면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예. 그래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때 전복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시속도 25km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아니면 좁은 도로에서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동 거리를 살펴보면 자전거의 경우에 급제동 시에 2m 정도가 필요한데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m 정도 그리고 관리가 좀 바퀴 마모 상태가 관리가 좀 안 됐다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무래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급정거하다 넘어지면 사실 뭐 찰과상에 그치지 않고요. 어디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다리나 무릎 이런 데면 괜찮은데요. 무게중심 위에 있다 보니까 얼굴 같은 데가 쓸려서 비교적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현재 공유 킥보드 관련법은 어떤 법 적용을 받고 있을까요? 11월 현재는 도로교통법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고요. 예. 여기에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서요. 그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은 오토바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제도가 미비한 시점에서 오는 12월부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겁니까? 예.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도로교통법 안에는 그동안 이제 전동 킥보드라는 신기술에 대해서 제도에 공백이 있어서 규정을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정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예.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도 이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갈 수 있는데 예.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이 인도에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인도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면허가 없어도 예.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예.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중학생이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이 일어났을 때는 중학생은 이제 민법상으로 이제 책임 능력 부분 고려해서 예. 부모님이 대신 법정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예.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면허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는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봤을 때 만 13세 이상. 따라서 중학생 중에서도 만 13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피해가 좀 더 커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자전거 활성화법에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 11월까지 소형 오토바이로 인정받던 이 킥보드의 지위가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으로 바뀌면서 그 전기 자전거법에 의해서 13세 미만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더 큰 목적 때문에 이 법적 지위가 좀 바뀌게 됐지만 그런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전동 킥보드 바뀌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아이들은 또 교통법규 관련된 뭐 개념도 없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되게 많아지고 뭐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개정이 되니까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은 당연히 너무 걱정이. 일단은 뭐 법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는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단 내부 방침은 정했고, 지금 뭐 서울시에 있는 그 한 25개구의 어떤 대부분의 그 구들과 저희가 지금 그 현장 가두 캠페인들도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보시기에 개정 이후 어떤 상황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법 개정으로 이전보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유 전동 킥보드 활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도 새로운 더 진보된 법이 머지않아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만 13세 문제가 조금 불거져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기업들이 먼저 만 16세 이상 혹은 만 18세 이상으로 이 사용자를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은 어쩔 수 없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걸 사업체들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나은 공유 문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도 주행 여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여전히 보도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도에도 자전거 도로가 끊긴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5km의 시속을 내면서 편하게 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연구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그럼 자전거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뭐 물리적 실험은 아니고 이 사회적 실험인데요. 그랬더니 공유 킥보드가 훨씬 더 많은 사고 수를 기록을 하지만 치명률에 있어서는 훨씬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유가 전동 킥보드가 도보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도로를 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에 부딪힐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보니까 치명률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뭔가 새로운 규제를 마련을 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낸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만든다라는 취지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헬멧을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산업을 더 우리나라 이제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저도 뭐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 13세 이상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나이도 나이지만 사실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운전의 기술도 중요한 거지만 도로교통법 그리고 이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닐 수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킥보드를 끌고 실제 도로에서 우리가 운전하는 차들 한가운데 킥보드가 있다는 이런 점은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헬멧을 착용한 부분 규제를 이제 완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은 크게 다칠 것 같은데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에 맞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 자체가 굉장히 전복이나 외부적인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넘어졌을 경우에 단순 찰과상에 끝나지 않고 골절이나 뭐 더 큰 그 피해를 입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전복됐을 때 얼굴 쪽에 부상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반드시 헬멧은 착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모바일 앱에선 면허증을 등록할 때 이를 건너뛰게 하거나 아무 사진을 등록해도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무면허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적발 시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또 술을 드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이제 소형 오토바이와 비슷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엄연히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법 하에서는요. 예. 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개정법 하에서는 자전거와 비슷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범칙금 3만 원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킥보드 하나에 2명 이상이 타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거리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그 현행상으로는 제재 규정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게 애초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엔 2명이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도 그 이제 법에서 정한 그다음 행정부령으로 정한 이제 그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가 개정법에는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를 보면 운전자 준수 사항의 제 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법이 제대로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움직임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교육입니다. 이 많은 사업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그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들의 피해 등이 자신의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발벗고 이 안전교육에 나서고 있는데요. 도로안전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와 손을 잡고 홍보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메타시아 등 이 시장을 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일부 앱 같은 것들은 바로 켜면은 이용하기 전에 안전 중수 사항을 먼저 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 활동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떠오른 공유 전동 킥보드를 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갈등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냥 이해 설득만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용자와 보행자,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공유 킥보드가 성행하는 시점에서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전동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캠페인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 또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과 활용법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들을 좀 안내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기업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수거 재배치를 조금 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보행권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유 킥보드 산업이 시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심층 점검합니다. 지난 8월까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민원이 무려 2,483건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까지 막아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킥보드 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거리 혹은 도로에서 그 덩그러니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좀 일으켜 세워도 되나?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만약에 이걸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지 않다면 절도죄 같은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져간 게 아니라면 이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임의로 이걸 옮기다가 킥보드를 이용하면 그 시작 버튼과 결제를 하지 않고 움직이면 이게 그 움직이지 않게 장치가 돼 있어서 예, 예.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옮기다가 장치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물 손괴는 해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행에 위험을 주거나 예. 아니면 이제 영업을 너무 크게 방해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예. 그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에서 옮겼다면 뭐 굳이 따지자면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뭐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으로 배상은 해줘야겠죠. 예. 뭐 만약에 근데 홧김에 너무 꼴보기 싫어서 어디 구석지에 숨겼다거나 예. 이러면 이제 킥보드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주행과 주차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 기술과 제도의 시너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논의를 할 때 좀 중요한 것들이요. 어떤 이 공유 전동 킥보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퍼스트 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나오자마자 탈 수 있고 내리자마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공유 전동 킥보드의 큰 매력인데 이 주정차 이슈라든지 기타 안전 이슈를 이유로 그런 매력을 반감시키는 무언가의 방책들을 내놓는다면 아마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매력들은 살리면서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8차 해커톤을 통해서 만들어낸 주정차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절대 안 되는 곳만을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줄이는 방식을 취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술의 뒷받침입니다.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맡겨놨을 때 큰 개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킥보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심어두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실제로 주차가 되지 않는 계속해서 과금이 되거나 무언가의 워닝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방 정부와 계속 공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제도들이 결합을 한다면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띄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고가 늘면서 이 보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유 킥보드 보험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행 이제 제도상으로 자동차에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러니까 교특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따라서 종합보험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엄연히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된다고 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엄연히 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쳤을 경우에는 차대 사람 사고가 되는 거고요. 차와 전동 킥보드가 부딪혀도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뭐 청구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동 킥보드 이용업체 보험료를 의무 조항을 이제 넣어서 물게 하자니 이용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산업의 목적 자체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에 대한 보험 제도도 어느 정도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그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인 라이코리아가 하나 손해보험하고 같이 보험 서비스를 런칭을 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크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서비스가 런칭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지만 전체 이용 건수 대비 사고율을 보면 특정 기업의 경우에 0.001%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경이고요. 보험사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렌트카도 차를 빌려주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은
빌려간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책임은. 마찬가지로 보험 서비스가 들어온 이후에는 점점 소비자가 이용약관, 지금 법이 없으니까 이용약관에 언급되어 있는 자신이 서명한 그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커버리지를 가진 보험을 들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이 시작됐다는 건 전동 킥보드 이용에 있어서 책임이 점점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공급자와 이용자들을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실제로 넘어져서 그 쇄골에 이제 핀을 많이 받고 크게 다치셨네요. 예, 1년 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꼭 헬멧을 착용하시고 예. 그리고 안전 수칙을 이용하면서 통행을 하시고 내가 탄 킥보드는 차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꼭 개정해야 할 법적 보완 장치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면허를 최소한 연령이라도 규정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간단한 약식이라도 그 도로교통법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 준수 사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혁신은 사실 등장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등장한 이후에 자리 잡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예. 엄마가 10명 있다고 애가 한 달 만에 나올 수가 없듯이 예. 10개월이라는 분명히 숙성될 이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열려있는 시민들의 내가 이용하지 않아도 저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것에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지속가능한 규제를 만들려는 또 공무원들의 마음,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이 지속가능한 이 킥보드 문화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가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길 위의 무법자로 남을지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노력에 달렸습니다. 1인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공동의 지향점 없이 개인 한 사람만의 편의성만을 생각한다면 공유 경제 문화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